지방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최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건축 경기에 대해 하소연 좀 해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들, 정당 관계자들 생각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작업해봅니다. 건축 경기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일하는 빌딩, 즐기는 문화공간까지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건축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곧 우리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뜻과도 같거든요. 자, 그럼 건축 경기 대체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지요. 우선 건축 경기가 정확히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 건물 짓는 일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는 행위를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집약된 결과물이거든요.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재 공급업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까지 정말 거대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바로 건축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처럼 건축 경기가 활발해야 경제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건축 경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경제 활성화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건축은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산업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쇄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인부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건설 장비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건축 자재와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모습 말이에요. 이게 다 돈이 돌고 돌면서 경제를 살리는 마법 같은 현상인 거죠. 둘째, 우리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더 좋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문화, 여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공간들이 탄생하죠. 낡고 허름한 건물이 멋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거나 삭막했던 도시의 푸르른 공원이 조성되는 상상, 정말 신나지 않나요? 건축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건축 경기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볼게요. 제발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한 각 당 관계자들, 건축 관련 정부 관계자들께서 심도 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노후된 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 말이에요. 마치 좋은 씨앗을 심고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면 훌륭한 작물이 자라듯 정부의 정책은 건축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건축경기 활성화에 대한 각종 지원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시선이 대외적으로는 전쟁에 대내적으로는 당쟁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힘을 지키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힘을 견제하려는 것에만 집중돼요. 건축 관련 업계에 근무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되던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모습에 이 양쪽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사고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둘째, 기술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3D 프린팅 건축, 모듈러 건축,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설 관리 등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 폐기물을 줄이는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죠.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듯 건설 현장에도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건축은 더욱 똑똑하고 빠르고 안전해질 겁니다. 셋째,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 환경 개선이나 도시 재생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중요하죠. 마치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처럼 건축 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뀐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매번 부동산 관련 이슈가 수도권 집값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신경도 안 쓰는 듯한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적 사업이 많지 않아 민간 투자 활성화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금융 쪽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은행에 가서 건축 관련 상담을 하면 건축자금 대출, 건축시설비 대출 등 단 한 개라도 원활하게 승인이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의 99%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건축 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이 완벽히 막혀 있는데 어떻게 민간이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100% 자금을 가지고 건축하는 민간 건축업자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적 SOC 사업도 좋고 각종 재건축 재개발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방 민간 건축업은 단기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주택단지, 다가구, 다세대들을 1년 내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 때문에 멈춰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금융 쪽 문턱이 너무 높아 지금 멈춰서 있는 건설 현장, 건축 현장을 되살릴 수 있게끔 각종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업 종사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롭고 편리해진다는 의미와 직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며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들이 우리 곁에 탄생하는 거죠. 마치 잘 가꾼 정원이 아름다운 것처럼 건축산업의 성장은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물론 각종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 양쪽 당 관계자님들, 건축 관련 정부 관계자님들 국가와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에 비춰지는 모습은 국민들의 생계는 뒤로하고 정쟁을 일삼는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생계가 1순위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쟁은 2순위로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건축 경기에 민감한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먹고 살기 힘들고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곧 좋아질 걸 기대하며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지방은 너무 힘듭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기운 낼 수 있는 좋은 경기를 기대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박동재 공인중개사였습니다.